안녕하세요. 임장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부동산 분야별 스터디 방법을 공유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매일 영상 올릴 때 보여드리는 거는 제 네이버 블로그고요. 블로그 주소는 유튜브 정보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주제인 부동산 분야별 스터디 방법에 대한 목차 좀 요약한 거를 제가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세부적인 설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할 때 청약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청약 공부를 하고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도 공부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는 스터디도 했고, 부동산 카페, 블로그나 서적도 보고, 현장 답사도 최대한 많이 가고자 했습니다. 우선 청약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청약을 하기 위해선 결국 청약홈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청약을 직접 한번 해보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습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엔 청약을 도전을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선 청약홈 어플을 깔아보시는 게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청약홈 어플은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플이고요. 어플 여신 다음에 저는 매일 청약 캘린더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하거든요. 이번엔 이제 21년 2월에 대한 그 날짜별로 청약이 어떤 것들이 뜨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사실 줍줍이라고 하는 이제 무순위 청약인데요. 지금 보이는 원정동 승윤 노블리안 아파트처럼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무순위 추첨으로 하는 줍줍 아파트입니다. 매일 평일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줍줍이 새로 올라온 게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보통 이렇게 청약 캘린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약 캘린더 확인해서 원하는 청약이 뜨면은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민간 쪽을 할지 공공 쪽을 할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는 거북이처럼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들은 제 채널에서 제가 구독한 채널들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산 관리는 거북이처럼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생 목록에 두 번째가 부동산 주택 청약. 여기 들어가셔서 청약 제도에 대한 그 핵심 이론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공공 쪽과 민간 쪽, 그리고 청약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특별 공급, 신혼 희망타운, 거의 청약 제도의 모든 게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주택 청약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청약도 핵심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어떤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실전 청약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저는 임성배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기른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에도 가보시면은 이제 곧 청약 일정이 다가오는 그런 청약에 대해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줍니다.
추첨제 물량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평면도가 어떤 타입이 평면도가 괜찮은지, 그래서 어떤 타입의 인기가 좋을지, 그래서 역으로 어떤 타입을 공략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잘 정리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프랭클린의 세상 이야기라는 티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사실 청약홈 어플을 통해서 거기서도 이제 무순위 청약이 어떻게 뜨는지, 어떤 단지가 뜨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프랭클린의 세상 이야기라는 티스토리에서도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제 이제 아산 탕정 호반 서밋 그랜드 마크 자녀 세대 무순위 청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무순위 청약이 갑자기 뜨고 바로 내일이 뭐 청약 신청해야 되고 또 그 내일이 발표되고 그런 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는 매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프랭클린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줍줍 정보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천이랑 원당 고양 쪽 그쪽에 이제 공가 세대라는 것이 이제 줍줍 정보가 있었어요. 그저께 이제 당첨자 발표가 일고 났는데, LH 청약센터를 들어가 보시면 분양주택의 분양 정보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분양 임대 공고문이 뜹니다. 내려가 보시면 이 번호 13에 2021 상반기 공가세대 일반 분양이라고 있습니다. 공가세대 개념은 공고문을 먼저 보시면 이제 LH에서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제 어떤 아파트들을 짓고 5년 동안 임대를 줬다가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난 거예요. 뭐 10년짜리도 있는데 그건 이제 1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난 아파트겠죠. 그거를 일반 청약으로 일반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새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최소 한 3분의 2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사실 이런 정보는 청약홈 캘린더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청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청약홈 어플을 깔아보고 청약 제도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청약을 어떤 아파트에 어떤 평수를 할지 전략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민간 줍줍 정보 그리고 공가세대 줍줍 정보를 매일 습득하는 그러한 식으로 저는 계속 청약에 관심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는 주로 주택 교통 계획이 저는 가장 파워가 강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유튜브 채널인 자산 관리는 거북이처럼 들어가 보시면 재생 목록의 세 번째가 부동산 주택 교통 계획이에요. 일단 내려보시면 수도권 주택 계획이라는 한 5분 정도 되는 그런 핵심 요약들이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어떠한 이제 주택 계획이나 교통망이 어떻게 될지 그런 계획들이 가장 잘 정리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호재가 어느 지역이 많은지 이제 투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악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기 핵심 요약은 어떻게 보면 호갱노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호갱노노 어플에서 분석 툴을 이용하면 돼요. 제가 임장준 스터디 영상에서 종종 보여드리곤 했는데요. 이렇게 화면에서 왼쪽에 분석 툴에서 가장 밑에 개발 호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줌아웃을 하면 뭐 인덕원 동탄선, 뭐 GTX, 8호선 연장 별내선, 9호선 연장, 위례 신사선, 아까 주택교통계획 영상 핵심 요약 영상에 나온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요걸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이런 어떤 신설되는 역과 근처에 있는지 그런 걸 좀 따져보시는 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에 그 어떤 대형 쇼핑몰이 생기거나 신설 교량이 생기는 거, 그런 거는 반드시 기사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주택교통계획이나 호갱노노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자 뉴타운이나 상암 쪽, 그쪽에도 다리 새로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롯데 상암몰도 이제 진행하는 걸로 됐죠. 이런 것들은 호재, 개발 호재 호강 노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련 기사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 호재는 저는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 직방TV의 채널 들어가 보시면 재개발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직방TV 채널 보기,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네 번째 재개발의 신이 있죠. 이제 김재경 소장님이라고 좀 잘생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재개발 관련해서는 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개념을 받아들일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영상을 많이 다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라는 이승훈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세미나 강의도 재생 목록에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부동산 강의, 세미나 등이 있어요.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당히 딥한 내용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답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각 그 구역이 나눠지거든요. 그 재개발이. 그래서 구역별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철거는 되고 있는지, 뭐 공사가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황도 이야기를 해주고, 각 구역별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도 잘 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 포스트라는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하우징 포스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정보를, 현황을 항상 거의 매일 뭐 몇 개씩 계속 올라오거든요. 노량진 뉴타운 한번 볼까요? 뭐 총 9,4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뭐 노량진 뉴타운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뭐 주변의 호재는 어떻게 되고,
노량진 뉴타운에 뭐 1구역, 6구역, 5구역, 구역이 어디에 있고, 이제 구역별로 지금 사업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만 되는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지,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지, 시공사는 뭐 현대인지 SK인지 GS인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새로 이제 조합원 수는 얼마고 일반 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사업성이 좋은 건지, 그런 비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블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하우징 포스트를 보면 되게 핵심을 잘 요약해주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집구남 TV라고 있어요. 집구남 TV를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관련이라는 이제 재생 목록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정확히 뭐 어떤 건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시공사는 왜 이걸 하는지, 사실 돈이 되니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단지의 특성이 있어야 시공사도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하고 거기 사는 사람도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잘 볼 수 있게 돼요. 리모델링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단점이 최대한 적은 단지를 고를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주고요. 리모델링을 이제 처음 입문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약 개발 호재,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도 스터디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현황은 유튜브를 전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포유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7시 30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마다 실시간 라이브로 아부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아포유와 함께하는 이제 아파트 관련 부동산 뉴스인데, 저는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저는 항상 매일 듣는 편이에요. 출근할 때나 점심시간에는 항상 듣고,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최근에 이사 대책 나온 것도 그게 가질 파급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아포유의 가장 강점은 데이터를 잘 얻을 수 있어요. 구역별로 전세나 매매가가 상승률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아포유 채널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부 뉴스, 아포유의 아침 부동산 뉴스네요. 매일 보고 있고요. 보시면 한 2-3주마다 한 번씩 2월 1일에 올라온 게 있네요. 서울 경기 부동산 시황이라는 게 있어요. 아포유 채널에서만 이제 진행하는 건데, 보시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시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신고가가 얼마 많이 나왔는지, 평수는 이제 어떠한 평수가 가장 강점이 상승률이 많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인 이제 몇 월에는 상승률이 어땠고 지금 상승률은 어떻고 평균 상승률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디가 뜬다더라, 원흥이 뜬다더라, 평촌이 뜬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는 거랑 실제로 그래서 몇 %가 올랐는지 그 데이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어디가 핫하다고 하는데
어디는 뭐 110%로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어디도 핫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뭐 2%밖에 안 오르고 102%고, 그런 식으로 다들 오르고 상승세인 건 맞는데 폭등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런 건 사실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황을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박병찬의 부동산 부자 병법이라고 있고요. 이것도 유튜브 채널이고 부동산 상담을 진행을 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에 실시간 라이브 영상 진행하고 저도 매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사 부동산 대책이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좀 말이 많은데 이제 박병찬 소장님께서 또 이제 잘 분석을 해주신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에서도 정책 분석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동산 투자자인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이웃사람, 얼음공장, 월급쟁이 부자들 TV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건 이웃사람님의 채널인데요.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11시에 실시간 라이브를 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따가 11시가 되면 또 들을 예정입니다. 얼음공장님도 매일 오전 6시 반쯤에 영상이 한 10분 정도로 좀 올라오고 가끔 이제 라이브도 하시는데요. 월급쟁이 부자들 TV는 부동산 관련해서 좀 유명한 분들이 토크쇼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지성 쇼킹 부동산 라이트하우스라는 채널도 있는데요. 자유지성은 일단 통화량과 어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 상당히 어떤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채널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거의 나오는 영상은 뭐 한 두세 번이고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킹 부동산과 라이트하우스는 좀 이제 부동산이 지금 많이 올라서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하락 시그널에 대한 기사나 정책을 좀 분석을 해주고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오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꼭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카페, 블로그, 서적 등을 또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부동산 스터디라는 게 있고 K의 부동산 정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는 지금 가입자만 147만 명 정도 되는 부동산 가장 큰 네이버 카페고요. 여기 들어가 보면 각종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의견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지역이 어디가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K의 부동산 정보, 여기는 평일 매일 오전에 출근 시간쯤에 그날의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스크랩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매일 이제 어떤 새로운 부동산 정보가, 어떤 기사가 올라오는지를 요 K의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가장 빨리 습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보는데 탑곰님이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스터디 네이버 카페에서도 아주 유명하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탑곰의 부자 되는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도 저는 항상 들어가 보고 새로운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제 최근에 서적을 출판을 하셨어요.
서울의 아파트 황금 지도라는 서적인데요. 저도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고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탑곰님은 특히 이제 최근에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저평가돼 있고 좀 진입하기 좀 그래도 용이한,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그런 좀 보석 같은 아파트들을 좀 발굴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분전의 부동산 분석, 그리고 망해와 함께하는 브리니 성장기, 그리고 아까 유튜브 채널 운영하셨던 이웃사람님의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블로그들을 보면서 사실 각자 좀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스스로 접하고 자기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지역 아파트를 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해외여행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멋진 아파트를 보는 게 좀 취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지도에 관심 지역 아파트를 이제 찍어 놓고 갔다 온 곳, 임장 예정인 곳,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어제 오늘만 해도 이제 그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제 사전 검사한 데 가지고 거의 다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어제는 그 녹번에 이편한 세상 캐슬이라고 있어요. 가봐야지 하다가 어제 가봤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로 봤을 때는 크게 감흥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을 때는 단지 신축이겠고 세수도 꽤 크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문주도 너무 멋있고 조경이 너무 잘 돼 있고 아파트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싸긴 한데,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조건으로 아파트들을 보다가 여기 괜찮은데 싶은 아파트가 있으면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 네이버 그 로드뷰를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커뮤니티 시설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은 또 직접 가서 보면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러니까 관심 지역을 가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심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요새 전세나 매물이 잘 팔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잘 친절하게 대부분 응대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심 지역이 나는 좋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잘 안 팔릴 수도 있고, 근데 별 관심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미 사람들 몇 명 있고 북적북적하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뭔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곳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실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당장 사지도 않을 건데 뭔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지, 그런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들어가 보시면은 구경할 수 있는 집도 보여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주변 호재부터 해가지고 커피도 타주시고 되게 잘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심 지역에 가보고 공인중개사님께 상담을 받아보면 좀 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위기와 상황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현재도 부동산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순서로 제가 공부를 좀 해왔고,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해왔는지 저 스스로도 좀 정리할 겸 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혹시나 부동산에 아직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부동산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네 좀 막연한 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아파트나 뭐 어떤 부동산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무 선택지가 많아서 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오늘 제가 이제 공유드리는 스터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어떠한 상품을 선택할지, 어떠한 지역을 선택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기준을 세우고 뭐 실행하는 그런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